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소야당들과 함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지요. 재로서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정지를 당하게 됐는데 22대 국회 개원 후 2개월여 동안 탄핵안은 무려 7차례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법은 무려 10회나 발의됐고 입법 독주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회를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둬서 되겠는가라는 국민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개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한 언론사의 칼럼에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는 어떠한 대안이 제시됐는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나눠주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일방 처리했는데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는 그야말로 일상이 됐습니다. 거대 야당, 즉 거야는 아시다시피 특검법, 탄핵안도 남발하고 있습니다. 개원 후 2개월 동안 탄핵안은 무려 7번, 특검법은 10번이나 발의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정쟁용 또는 포퓰리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들끓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한 거겠지요. 저처럼 민주당은 오로지 의석수를 앞세워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같은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한편 특검, 탄핵의 칼을 그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마구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반면 거대 야당이 힘을 과시하는 동안 정작 반도체 지원법 등 국가 미래와 국민을 위한 입법과 민생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22대 국회는 글러먹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과 이의 연장선에서 대통령과 정부 공격에 올인 중인 민주당에 있음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한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잘못하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경고로 시작하는 이 칼럼의 제목은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의원의 직무도 정지해야 였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을 보면 의회 독재로 나라 망한다. 일종의 무고죄, 세비 반납해라. 탄핵 남발은 직권남용보다 해악. 국회 예산 절차도 부활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현재의 우리 국회를 진단해 보면 국회의 윤리위와 의원 제명 규정을 뒀다고 하지만 국민 눈을 속이려는 위장망에 불과하고 국회법은 국회의원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 조항은 있는데 벌칙이 없고 그걸 훈시적 의무 조항이라면서 당연한 것처럼 뻗댄다는 것이고요. 행정 독재가 아니라 의회 독재로 나라가 멍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오로지 차기 선거에 의해서만 책임진다는 오만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로 꽃피우는 게 아니라 선거로 망한다. 포퓰리즘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매표 시스템에 따라 파탄의 수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국회를 진단한 조선일보는 현재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남발하고 있는 탄핵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았는데요. 그 해결책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탄핵소추는 국회가 휘두르는 기소 권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인기영합적 탄핵안이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 국회도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무고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기능은 마비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핵 대상은 부처의 장일 경우가 태반인데 소추만으로도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그 손실의 1차적 직접적인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헌재의 결정이 있기까지 최장 180일 6개월 동안 이런 혼란 상태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그걸 발의한 의원들은 일종의 무고죄를 저질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셈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즉각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다음 선거로 의회를 갈아치울 때까지 4년은 너무나 길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가 됐는데요. 국회 교섭단체 정당의 탄핵 발의는 특정 정권의 임기 5년 동안 3회 이내로 3번 이내로 제한하자는 겁니다. 요즘 뭐 축구를 봐도 그렇고 야구를 봐도 그렇고 현대 스포츠의 핵심적 특징 중 한 가지는 비디오 판독에 있죠. 자, 그런데 이 비디오 판독마저 요청 횟수가 제한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한정 이것을 용인하게 되면 경기가 수시로 지연되고 경기 운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국정 운영을 긴 기간 중단시키는 탄핵 요청도 마찬가지로 횟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이 될 경우 소추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의정 활동 또한 6개월 동안 정지돼야 하면 물론 이 기간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기각된 탄핵 소추안에 무고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탄핵 남용 의혹 특검법이 자동적으로 발동돼야 한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뭐 백날 국회가 잘못됐다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푸념만 하기보단 이런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자, 또한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은 이 칼럼 마지막에 다음 개헌 때는 국회 예산 절차를 부활시켜야 한다라면서 글을 마쳤는데요. 자, 실제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요.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대한민국 국회 예산 국민투표 법제화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청원을 신청한 윤모 씨는 현재 제22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들이라며 대리인이 위임인의 뜻을 거르고 위임 취지를 위반하면 그 대리권을 박탈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자, 이에 따라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 예산을 위한 즉각적인 법제도 정비 및 국민투표를 제한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고 이에 따라 이들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역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갈아치우기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무위원은 물론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탄핵 제도가 있지만 유일하게 국회의원만큼은 그 제도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는 것인데요. 대통령 중심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당연히 국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입법과 행정 감시,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그 본분을, 그 필요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즉, 지금의 국회는 필요 없는 국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라면 또 여기에 더해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의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국회라면 마땅히 해산해야 맞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국민들이 수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개과천선하지 않는 국회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